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보습을 만들어드리는 런트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오늘은 브랜딩 블로그를 만드는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순서대로 수업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브랜딩 블로그 운영법, 두 번째로는 돈 되는 블로그 컨텐츠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로그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열심히 쓰더라도 2시간, 3시간 들이더라도 그게 저품질이라 가지고 나의 블로그가 검색을 해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품질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글을 아무리 쓰더라도 사실 블로그 자체 내에서 상단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즉 키워드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자,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브랜딩 블로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블로그 하셨던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예요. 요거는 그 런트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시면은 그 안에서 나와 있는 후기들도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카카오톡으로 캡쳐가지고 후기 남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후기가 남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 브랜딩 블로그 운영법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1강에서 설명드렸듯이 브랜딩 블로그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는 개인, 어, 만약 런트쌤 자체를 브랜드를 시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협찬을 받거나 혹은 애드포스라는 걸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인 브랜딩 블로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런트쌤이 PT샵을 운영할 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PT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장 자체를 브랜딩화 시켜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브랜딩 블로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헬스장이나 PT샵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단기 임대 숙소를 운영하거나 공유 오피스 혹은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일이나 목공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 업체이신 분들, 아니면 정리 업체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를 브랜딩 해도 되시고요. 혹은 내가 하는 이 일 자체를 브랜딩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딩 블로그 운영법에서 간단히 알려드릴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어,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블로그는 총 2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로는 프롤로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프롤로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올리는 데이터 중에서 사진을 좀 많이 강조해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블로그라는 것은 일반 글들과 동시에 사진을 많이 강조시켜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사업장 혹은 개인 브랜딩에 있어가지고 나는 사진을 좀 더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뭐 비포 애프터를 쓴다든가 아니면 단기 임대 숙소 운영하신 분들은 이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내부 공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청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에 대한 비포 애프터 그 인테리어 업체 똑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도 똑같이 비포 애프터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블로그를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진이 강조될 수 있는 프롤로그로 대표 메뉴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은 관리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 관리를 딱 클릭하게 되시면은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메뉴라는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단 메뉴 설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상단 메뉴 설정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이 프롤로그 사용 표시가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만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대표 메뉴가 체크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진을 강조하는 업체라든가 내 브랜딩을 원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프롤로그 자체를 사용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대표 메뉴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설정하면 상단 메뉴에 관한 프롤로그 설정은 끝이에요. 상단 메뉴 지정이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런트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T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런트쌤 소개라든가 런트쌤 PT 후기 및 사례 그리고 건강 정보 상식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카테고리들이 만약에 내 대문에
내 블로그 상단에 딱 노출이 안 된다, 화면에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상단 메뉴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트쌤은 이러한 메뉴들을 먼저 설정하게 되고요. 이런 메뉴를 만든 상태에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메뉴들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런트쌤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런트쌤 블로그로 보게 되면은 자, 위에 보면은 프롤로그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PT 후기 및 사례, 강의, 건강 정보 상식,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게 바로 상단 메뉴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요거 자체를 우리는 타이틀 혹은 배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먼저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로 딱 들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배출 음식 혹은 남자 뱃살 빼는 운동을 검색해서 런트쌤 블로그 딱 들어왔다 쳐볼게요. 자, 이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딱 들어왔는데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 얘가 정말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얘가 맞나? 진짜 얘는 뱃살 빼는 운동을 알고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블로그 배너 있잖아요. 배너로 바꿔주시는데 런트쌤 같은 경우는 PT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배너 자체 내에다가 런트쌤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를 넣어놨어요. 이거를 왜 하는지 아시나요? 왜? 자, 여러분들 봐봐요. PT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많이 원하시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비포 애프터예요. 즉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받고 자극받고 나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시키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헬스장을 운영해요. 그러면은 런트쌤이랑 비슷하게 운영하시면 되시는 거고 나는 미용실을 운영해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손상모로 전문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은 이 손상모에 비포 사진 그리고 내가 손상모로 관리했을 때 애프터를 어떻게 돼요? 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비포 애프터 놓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염색을 전문으로 해요. 그러면은 염색하기 전과 애프터 사진들 예를 들어서 머리 색에서도 정말 뽑기 힘든 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고 예쁘게 뽑을 수 있는 그 애프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볼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격도 되게 많이 따지지만은 얘네가 정말 제대로 된 시공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 많이 보기도 해요. 이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청소 업체 될 수 있고요. 타일이나 목공 업체도 다 똑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포 사진을 왼쪽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애프터 사진을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넣어놓으면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이 타이틀, 배너라는 곳에 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타이틀 옆에는 이렇게 문구를 쓰는 거예요. 자, 런트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스포츠 의학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 중에 최상위 자격증이거든요.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요걸 소지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PT 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자격증은 옆에 있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런트쌤이 이런 것들이 나는 너한테 이러한 전문가의 자격증도 갖고 있고 이러한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알려줄 수 있어 혹은 올바르고 건강한 재활이나 체형 교정을 알려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이 안에 나타냈다라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 배너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연락처 있죠, 연락처. 연락처를 이 안에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 찾아오는 손님께서 이 블로그로 봤어요. 본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선생님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혹은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컨택을 취해가지고 내가 뭔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든가 청소를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디에 연락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 연락처라는 것을 되게 간과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락처라는 것을 뿌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뭐 알아서 연락하겠지 혹은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블로그 내에서 정말 많이 뿌려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런드쌤은 지금
하남시청역에 있는 그로우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랑 운동하고 싶어요? 저랑 다이어트 하실래요? 저랑 재활하고 초행고정 하실래요? 그러면은 무슨 역에 있는 어디에 오시면 되세요? 라는 이 장소를 또 직관적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와서 런트쌤을 찾고 혹시 여기 런트쌤이라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계세요? 라고 해가지고 컨택이 돼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배너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비포와 애프터 혹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사진을 넣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나타내는 문구들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처와 장소를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배너 혹은 타이틀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자기소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소개 보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지금 런트쌤처럼 여기에 프로필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이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께서 딱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근데 프로필 사진이 없네? 그냥 가장 기본 우리 카카오톡 보면은 기본 이미지 프로필 화면 있잖아요. 거기 딱 나와 있다 보시면은 얘가 진짜 이게 맞나? 의심이 들 거고 이거 사기 업체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필 사진을 또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런트쌤 나는 이 프로필 사진 넣는 거 좀 부담돼요. 내 사진 좀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캐리커처도 괜찮아요. 캐리커처도 괜찮으니까는 이 안에다가 뭔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다. 근데 만약에 나는 스터디 룸이라든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해요. 아니 공유 오피스 운영해요. 단기임대를 운영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숙소에 대한 것들 아니면 이런 오피스라든가 스터디 룸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그 공간에 대한 사진을 이 안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진이 직접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닉네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런트쌤 같은 경우는 러닝하는 트레이너 이거의 줄임말이 런트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닉네임을 한번 넣어주세요. 근데 이 닉네임을 넣을 때는 사람들한테 되게 그 친근한 이미지를 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런트쌤도 런트쌤이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런트 PT였어요. 런트 PT. 근데 뭔가 딱딱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은 힘들게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막 빡세게 식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닉네임을 설정할 때는 기억하기 쉬운 닉네임,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고 본인의 직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닉네임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단기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숙소들 혹은 이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 아니면 여러분들 타일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그 상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시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숙소를 운영하는데 이 숙소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지워야죠 그러면.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네이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네이밍을 하셔서 그걸 넣어주면 된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그때부터 이 자기소개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 프로필 있잖아요. 그 요 밑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자기소개예요. 이 자기소개를 넣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에도 나의 경험들을 넣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연락처를 해야 된다. 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e스포츠학을 전공하고 있고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관리사 역할 자체는 그냥 우리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게 이게 저의 직업,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저도 예전에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고요. 어깨나 무릎 부상을 인해가지고 많은 실패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공감대 형성까지 들어가면은 가장 좋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할 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할 때 다 똑같아요. 공감대 형성을 정말 잘해줘야 사람들이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공감대 형성이 만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긴 했는데, 얘가 어쨌든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 얘 그냥 천재여가지고 원래 잘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이버 톡톡 넣어주기 진짜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아이콘들 있죠. 블로그 아이콘도 있고, 네이버 카페 아이콘도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카카오톡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위젯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위젯은 선택사항이에요. 얘는 PC에서만 보여요. 근데 런트스가 아까 그랬어요.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블로그에 들어가기 조금 더 앞서가지고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웃과 서로 이웃이 있죠. 네. 여러분들 이제 막 블로그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이웃이라든가 서로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이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런트쌤은 이 이웃이라든가 서로 이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10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 그리고 1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팔고 있어요. 이 상품을 1000명이 들어와서 3명밖에 구입을 안 해요. 이러한 경우와 만약에 10명이 들어오더라도 8명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죠? 맞아요. 10명이 들어왔을 때 8명이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불안하다고 하면은 서로 이웃을 하되 대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하시면 되세요. 그것도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웃을 볼 때 이 관심사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 관심사를 설정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런치쌤 PT를 한다고 쳐봐요. PT를 한다다가 건강 관련 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냥 블로그 글 하나 더 써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 런터쌤이 2022년도 11월 달부터 이 런터쌤 PT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8월까지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 11월 달에는 런터쌤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26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는 35명밖에 안 들어왔네요. 한 달 동안에 11월 달에는 26명, 12월 달에는 35명 들어왔어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죠? 거의 한 6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자, 5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2달 동안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25명이 들어왔다는 소리, 혹은 30명까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자, 보통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2달이라는 시간을 들였는데, 야, 50명, 60명밖에 안 들어와. 이게 과연 내가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일주일마다 나는 글을 막 5개를 발행하고 6개를 발행하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적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이때 이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런트쌤이 이때 오히려 더 참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자 봐봐요. 1월 달에 보니까는 몇 명이 들어왔죠? 갑자기 19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 2달 동안 합쳐갖고 60명도 안 들어왔는데 어느새 한 달 만에 180명, 3배가 늘어났네요. 자, 그 다음 몇 명 들어왔죠? 190명 정도 들어왔던 이 블로그에서 660명, 거의 한 700명 가까이 들어왔네요. 그럼 여기서 또 3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1800명 들어왔어요. 또 3배가 늘어났네요. 지금 한 달 간격으로 3배씩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비교해보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달 새신 몇 명 늘어났죠? 10배 늘었어요. 10배.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블로그에 글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인원들이 누적 데이터로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것 같고 자 8월 달에 몇 명 들었죠? 10,000명이 들어왔네요. 10,000명.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런트쌤이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 몇 개의 글을 발행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막 3개에서 5개는 무조건 발행이 되거든요. 무조건. 음. 사실 5개에서 그 이상 발행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하루에 막 2개씩 발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내게 글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네? 라는 걸 느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줄였어요. 왜? 나도 이제 내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3개씩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또 줄였어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2개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까지도 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블로그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요. 왜? 그래야 내 블로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네이버한테 알릴 수가 있고 네이버가 그래야 내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쌓아놓는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없어지지 않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브랜딩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강의 3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